안녕하세요, 세롱입니다. 아이폰 13이 국내 출시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갤럭시에서 조금 멀어진 느낌입니다. 3세대 폴더블 폰 갤럭시 Z 폴드 3와 플립 3의 흥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반도체 공급난 때문에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죠. 또한 기대에 못 미치는 카메라 성능과 발열 이슈로 인해 후속작의 출시를 기다리는 유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테크 요정 비티크 비하인드 씬에서는 그동안 유출된 정보와 팁스터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갤럭시 S22 예상 루머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카메라 디자인. 최근 이탈리아 IT 매체를 통해 갤럭시 S22 디자인을 추정할 수 있는 알루미늄 더미가 영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전작 S21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면은 상하 대칭 베젤이 적용되었고 하단 디자인도 판박이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3.5mm 이어폰 잭과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은 제외된 것으로 보이며 후면 스마트폰 프레임과 카메라 모듈을 통합한 컨투어 컷 디자인을 계승해 패밀리 룩을 완성시켰습니다. 하지만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 S22 울트라는 디자인이 크게 변경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트 20 울트라처럼 S펜 내장 슬롯이 적용되면 화면이 넓어지게 되는 만큼 기존 모델과는 설계를 다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컨셉 크리에이터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유명 3D 디자이너인 저메인 스밋이 IT 매체 레츠고 디지털과 함께 갤럭시 S22 울트라 예상 이미지를 담은 동영상을 공개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 카메라 전망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P자형 카메라입니다. 크게 두 줄로 나누어지는데 좌측에는 광각, 초광각, 10배 망원으로 이루어진 3개의 카메라를 우측에는 레이저 오토포커스, LED 플래시, 3배 망원 카메라가 배치되는 모습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죠. 두 번째는 11자형 카메라입니다. 레이아웃은 대동소이하지만 두 줄을 합치지 않고 분리해서 각각 따로 둘러싼 형태를 지닐 것이라는 주장이죠. P자형 카메라는 IT 팁스터 온릭스가, 11자형 카메라는 아이스 유니버스가 밀고 있는데 BPD님은 P자형 카메라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계셨습니다. P자형이 마치 권총 카메라 같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카메라 영역이 각각 분리될 경우 너무 이질감이 크게 느껴져 더 크게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BPD 속보입니다. 또 다른 루머로 물방울 디자인 탑재설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물방울 디자인의 경우 P자형 혹은 11자형 카메라 디자인과 달리 삼성 특유의 카메라 섬이 사라지고 물방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게 눈길을 끕니다. 이와 같은 디자인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게 감량과 카톡띠 때문이라고 합니다. 갤럭시 S22 울트라에 S펜과 S펜 수납 공간을 동시에 제공하게 되면 전작보다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트레이드 오프를 막기 위한 일종의 고육지책이라는 게 새로운 렌더링 이미지를 공개한 레츠고 디지털의 주장인 거죠. 또한 카메라 섬이 없어지게 되면 카메라 렌즈 돌출 부분도 확연히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출신 BPD가 보기에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LG 벨벳에서 최초로 시도한 물방울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것은 마치 후발주자를 벤치마킹하는 모양새가 되는 만큼 삼성이 추구하는 선도적인 이미지와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LG 스마트폰인 만큼 부정탄다는 식의 얘기도 충분히 나올 여지가 있고요. 또한 커드 카메라와 레이저 오토포커스로 구성된 5개의 서클이 덩그러니 올려지게 되면 황공포증과 같은 불안장애 증상을 유발한다는 식의 부정적인 반응이 마치 밈처럼 이슈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올해 초 출시한 갤럭시 A32에서 이미 유사한 카메라 디자인을 선보였다고 하지만 보급형 모델과 프리미엄 모델의 무게감과 파급력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직 제대로 된 소비자의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 갤럭시 S5에서 야심차게 후면 커버 펀칭 패턴을 적용했지만 삼성의 예상과 달리 데일밴드 에디션이라는 극염의 오명을 얻은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적용이 오히려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게 하는 양날의 검이 되어 초기 판매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부디 감안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엑시노스 2200. 지난 4일 삼성은 중국 웨이보를 통해 자사의 최신 엑시노스 프로세서에 레이트레이싱 기술이 탑재되어 최고의 게이밍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을 정식으로 홍보했습니다. 그전까지는 AMD GPU 협업 정도만 얘기하는 수준이었는데 구체적으로 AMD의 강력한 GPU 성능을 어필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2200은 보이저라는 코드명을 가진 AMD RDNA2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는 GPU를 사용하는데요. 6개의 레이 엑셀러레이터와 384개의 스트림 프로세서로 구성된다고 알려졌습니다. RDNA2 아키텍처는 RX 6000 GPU뿐만 아니라 플스5와 시리즈 XL 그래픽에도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픽 성능의 극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만 수율 문제와 금 나누기 전략으로 인해 일부 국가의 갤럭시 S22 울트라와 갤럭시 탭 S8 울트라에만 탑재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충전 속도. 중국의 3C 인증 데이터를 통해 갤럭시 S22 시리즈로 추정되는 모델의 충전 속도가 확인되었습니다. 표를 살펴보면 전 모델 모두 11V 2.25A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25W 고속 충전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S20 울트라, 노트 10 플러스와 같은 1, 2년 전에 출시된 구형 모델의 45W 충전이 가능했던 점을 생각하면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공개된 샤오미 11T는 최대 120W 유선 고속 충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열세로 평가되던 애플도 최근 출시된 아이폰 13 프로 맥스에서는 27W까지 가능하다는 게 확인되면서 더더욱 아쉽게 느껴집니다. 적어도 5000mAh의 대용량 배터리 탑재가 예상되는 갤럭시 S22 울트라에는 45W 고속 충전이 이루어져야 유의미한 체감이 이루어질 텐데, 갤럭시 노트 7 배터리 발화 사고의 악몽이 계속 발목을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시장에서의 스펙 경쟁에서 고질적인 약점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소재, 디스플레이, 카메라 등 모든 스펙에서 일반 모델과 울트라 모델의 금 나누기를 하고 있으면서 충전 속도는 동일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건 쉽게 납득하기 힘든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일부 매체에서 갤럭시 S22 연말 출시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반도체 공급 문제가 호전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실현되기 힘든 목표가 되었습니다. 올해처럼 내년 역시 1월 발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판매량을 높일 수 있지만 결국 소비자들의 피로도를 낮추고 프리미엄 가치를 훼손시키는 조기 출시 전략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9월 발표되는 애플 아이폰처럼 삼성 갤럭시 S 시리즈도 정해진 출시 주기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시는 센스. 테크 요정 뷰티크 비하인드 씬. 다음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